2023-24 시즌 해외 축구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가 돌아왔습니다. 네, 약간의 휴식기를 거쳤죠.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거쳤다가 이제 다가오는 K리그 시즌을 또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크뷰 코너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있을 영상 업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이적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시즌에서 광주FC에서 활약하게 될 김진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호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강원FC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FC에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즌에서는 광주FC로 보금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기에 광주FC에 영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광주FC의 축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김진호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진호 선수는 측면, 보통은 이제 풀백으로 경기에 나서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윙어로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 선수가 해당 포지션에서 뛰었을 때, 해당 공간에서 뛰었을 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1대1 능력입니다. 완전히 가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양발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수비를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오른발로 한번 접은 이후에 이제 엔드라인 근처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리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좌우 가리지 않고, 그리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까운 경우에서도 수비를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후 장면에서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스로인이 전개가 됐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수비를 벗긴 이후에 파포스 쪽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제 들어가는 선수가 따로 있지는 않았죠. 자, 이번에는 왼쪽 측면이 아니고 오른쪽 측면인데요. 여기서도 정지된 상태에 가깝게 있다가 엔드라인 쪽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이제 니어포스트 크로스까지, 수비의 선방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이 불투이스 선수가 크로스 경로를 막기는 했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정지된 상황에 있다가도 템포 변화를 통해서 수비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엔드라인 근처 가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수비가 앞뒤로 붙는 상황에서도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낸 이후에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데요. 네, 방금 보셨던 장면들에서 알 수 있듯이 김진호 선수는 확실하게 1대1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1대1 능력이 어느 경우에 있냐면 수비 진영이 어느 정도 내려앉은 상태에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1대1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적용 감독의 광주FC의 축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주FC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광주FC는 지공을 주로 펼치는 팀이고 상대를 상대 진영에 내려앉게 해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을 순환시키면서 지공을 펼치기 때문에 비교적 측면에서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측면 풀백이나 측면 윙어가 1대1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진호 선수는 정확하게 광주FC에 들어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김진호 선수의 이제 공을 가진 능력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비를 직접적으로 벗겨내는 드리블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행해지는 드리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크뷰 영상이었죠. 광주FC의 풀백인 두현석 선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두현석 선수가 가진 장점으로 언급되기도 했었던 능력인데요. 공간에 대해서 드리블을 해놓고, 특히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횡으로 드리블을 한 이후에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다 끌어들여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을 이제 분리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팀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이 이제 존재하는데, 김진호 선수의 경우에도 두현석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김진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고요. 등을 주고받았다가 공을 내줬고 공을 소유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김진호 선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받고 횡으로 드리블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등을 쥐고 밀려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으로 드리블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횡에 가로로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는데요. 이때 드리블을 해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 상대 1선과 2선을
전부 자신에게 고정시킴으로써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을 벌려놓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횡으로 드리블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 1선과 2선이 전부 앞쪽으로 끌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상대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를 이용해서 광주FC가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측면으로 공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팀은 백라인과 이제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명백하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가진 선수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고 공격을 전개해서 페널티 박스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공이 들어가게 되고 아쉽게 찬스는 무마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드리블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김진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능력으로는 김진호 선수의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안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능력, 특히 이제 광주FC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자 플레이를 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압박이 왔을 때 원투 터치 패스로 수비를 떨쳐내고 제 3자에게 공을 연결하는 능력, 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광주FC에 뛰기 위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진호 선수는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도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순환되고 있고 지금 김진호 선수는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공이 전개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이 전개가 되고 이때 원터치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추후에 보게 되는데 지금 상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3자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인데 김진호 선수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특히 본인이 등을 지고 밀려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컨트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자에게 공을 연결한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4자까지 플레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고 그 플레이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자 그리고 4자까지 공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는 유효한 공격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인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인데요. 지금은 김진호 선수가 약간은 위치가 변경되어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그리고 측면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이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김진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순환되고 여기서 이제 자신에게 공이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등을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추가적으로 실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를 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이 공을 받아서 3자 플레이를 가져가고 3자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존재하는 공간으로 4자 플레이가 이어지거든요. 네, 여기서 3자 가고 4자 플레이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김진호 선수입니다. 그런 능력이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팀이 연출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해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을 내려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김진호 선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진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분에서 또 어떤 것을 팀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진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이 없을 때 계속해서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즉 본인이 공을 받기 위해서 공을 막는 수비수의 등 뒤로 움직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공을 받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수비 마크가 붙게 함으로써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측면으로 이제 공이 연결이 되어서 본인에게 일단 1차적으로 공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수비수, 그러니까 공에 대한 수비를 펼치는 수비에 등 뒤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타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백라인에서 한 명 전진했기 때문에 그 전진한 선수의 등 뒤에 있는 공간으로 1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공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해당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 2명을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 되게 되는데요. 백라인 사이에 이 사이 공간이 김진호 선수로 인해서 벌어졌고
추후 과정에서 이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이 백라인 사이에 벌어진 공간으로 정확하게 공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유효한 공격까지는 또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김진호 선수가 전술적으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선수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김진호 선수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김진호 선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풀백 혹은 윙어,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좌우폭을 최대한 가져가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선수입니다. 근데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얘기는 벌려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벌려 있다가 깊이를 확보하는, 즉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갖춰야 하는 스피드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 또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적절하게 실행하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김진호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빠져 들어가서 1대1 상황에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가 수비 진영을, 사사이 진영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좌우폭을 확보하고 있다가 수비의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공이 투입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주력 또한 확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들어갔을 때 수비의 등 뒤로 빠져나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김진호 선수가 직접적으로 득점까지 가져가게 되는데요. 상황 자체는 조금은 바뀌었지만 여기서 수비 한 명이 끌려 나갔고 김진호 선수의 포지셔닝은 여전히 측면 사이드 공간인데요. 측면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 보자면은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는 지속적으로 공을 바라봐야 하고, 공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좌우폭을 확보하고 있는 김진호 선수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게 되는데,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을 받고 여기서 이제 2대1 상황에서 공을 받는 거죠. 안쪽으로 접어놓은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서 득점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조금 더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라인이 있고 수비는 계속해서 공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좌우폭을 확보하고 있는 김진호 선수는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안쪽 옵션, 수비 2명 사이, 그리고 특히 이제 전진한 수비의 등 뒤 사이에도 옵션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크게 2대1이 걸릴 수밖에 없고, 김진호 선수는 이를 활용해서 뒷공간으로 움직여서 슈팅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왼발 컨트롤한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진호 선수가 수비 국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진호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풀백 포지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국면에서 백라인에 정렬이 되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백포의 풀백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김진호 선수가 풀백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상대가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왼쪽 측면 수비수였던, 왼쪽 풀백이었던, 왼쪽 윙백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1대1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백라인에서 떨어져 나와서 1대1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윙백 혹은 풀백 입장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무엇이냐면, 공이 해당 상대 선수를 떠난 이후에, 특히 반대쪽으로 전환이 이뤄질 경우에는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윙백이나 풀백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진호 선수의 경우에는 그런 에러를 범하지 않고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이 상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떠난 이후에 곧바로 상대를 인지하고 안쪽 공간으로 바로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도 보시면 약간만 늦더라도 자신과 가까운 센터백과 자신의 사이 공간이 공략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공이 해당 공간에 도달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수비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대 공격수와 자신의 박스를 이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의 면 안에
삼각형의 면 안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진호 선수는 정확하게 그 삼각형 면 안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와 골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수비까지 안전하게 펼쳐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주FC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진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광주FC 입장에서는 왼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로 주로 나섰던 이순민 선수가 팀을 떠나서 대전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제 입장에서는 김진호 선수의 이러한 강점 그리고 선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경기에 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경기를 뛰면서 축적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시즌 광주FC가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길 바라는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중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광주FC의 게임 모델 안에서 김진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